별을 본다고요? 어촌선장 딸이 무슨 과학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도 순간 움찔했습니다. 청보리도 인구 200명 남짓한 작은 섬에서 나고 자란 제가 유럽 우주기구 ESA의 항법 시스템 실험에 참여하게 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지금 실시간 감동에서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정말 학생이 만든 노트가 맞나요? 처음 그 외국인 박사님이 제 낡은 공책을 들여다보며 하신 말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제 머릿속이 하얘졌고 심장이 쿵하고 울렸어요. 완도 앞바다에 있는 작은 섬, 청보리도에서 그런 말을 듣게 되리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남도 완도군 청보리도에서 태어나고 자란 고등학생 김아린입니다. 청보리도는 정말 작은 섬이에요. 배로 한참을 들어가야 하고 겨울이면 파도가 거세져 육지와 단절되기도 하죠.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저는 섬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육지로 유학을 간 친구들도 있었지만 저희 집은 그럴 여유가 없었거든요. 아버지께서는 소형 어선을 몰며 어업을 하시는 선장이십니다. 매일 새벽 어둠 속에서 바다로 나가시고 해질 무렵이면 얼굴이 바다 바람에 얼룩진 채로 돌아오셨어요. 어머니께서는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병으로 돌아가셨고 그때부터 저는 아버지와 단둘이 살아왔습니다. 아버지께선 자주 말씀하셨어요. 하린아, 바다는 언제나 정직하다. 거짓 없이 모든 걸 드러내주지. 그 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 때문인지 저는 어릴 때부터 바다의 흐름을 눈으로, 피부로 느끼는 걸 좋아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저는 늘 방 창가에 앉아 별을 보았습니다. 인터넷도 학원도 없는 섬에서는 오히려 하늘이 더 가깝게 느껴졌거든요. 처음엔 그냥 예뻐서, 나중엔 이상한 반복 패턴이 눈에 들어와서 별의 움직임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수학도, 물리도 모르던 시절이었지만 저는 느낌이라는 감각을 따라 노트에 선을 그리고 점을 찍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별과 바다의 관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별이 이쯤 오면 밀물이 차고 저 각도에서는 파도가 거세졌습니다. 어쩌면 착각이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 흐름을 마치 음악처럼 느끼고 싶었어요. 그래서 별과 파도를 동시에 기록하기 시작했고 그게 저만의 노트가 되었죠. 그 노트가 문제의 시작이자 기적의 출발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마을 전망대 근처에서 별을 보고 있었어요. 그곳은 외부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곳인데 그날따라 낯선 외국인 한 분이 조심스럽게 망원경을 설치하고 계셨습니다. 어설픈 발음의 한국어로 별사진 좋은 장소 여깁니까? 라고 물으시기에 저는 영어로 대답해드렸죠. 그러자 깜짝 놀라며 물으셨습니다. Are you a local high school student? 그렇게 샤를린 루소 박사님과 저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천문학자이자 유럽 우주기구에서 연구를 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셨어요. 박사님은 제 영어에 놀라셨고 제가 별을 관측하고 있다는 이야기에 더 큰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년 동안 기록해온 노트를 보여드리자 박사님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취미가 아닌 연구 수준인데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제 기록이 의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평범한 섬마을 소녀의 낙서 같던 그것이요. 이후 박사님은 며칠 동안 청보리도에 머무시며 저와 매일 밤 별을 관측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선 박사님이 찾아오신 날 낚싯배 선장복을 입고 조용히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린이가 드디어 별을 따라 나갈 때가 된 것 같구나.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왠지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 후, 박사님은 저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제안을 해오셨습니다. 유럽 우주기구 ESA의 특별 청소년 인턴십 프로그램에 저를 추천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린, 별은 전 세계의 길을 비추는 존재야. 당신은 그 빛을 읽는 능력이 있어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지금껏 그렇게 특별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저의 항해는 시작되었습니다. 파리요? 저 정말 갈 수 있는 건가요? 샤를린 박사님이 제 노트를 보시고 유럽 우주기구, 그러니까 ESA의 특별 인턴십 프로그램을 추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물었어요. 파리라는 도시조차 책에서나 접해본 저에게 그곳은 상상 속의 세계였습니다. 무슨 동화책 속 배경처럼요. 눈이 내리고
석양이 도시를 붉게 물들이고 에펠탑이 반짝이는 그곳에 제가 간다는 것 자체가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박사님은 조용히 제 손을 감싸주며 말씀하셨어요. 하린, 별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요. 당신처럼 그 별의 언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더 넓은 하늘을 경험해야 해요. 당신만의 여정이기도 하지만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일지도 몰라요. 그렇게 저희 첫 항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여권을 만들기 위해 완도 읍내로 나갔을 때 주민센터 직원분께서 외국에 나가신다고요? 하고 대묻던 표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청보리도에서 외국에 나간다는 것은 큰일이거든요. 그날 이후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하린이 별 공부해서 외국 간대. 처음에는 의심 섞인 말투가 많았습니다. 꿈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깟 노트로 뭘 한다고. 저희 아버지 김태봉 선장님은 그런 말에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린이는 그냥 별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길을 읽고 있어요. 비행기를 타기 전 아버지는 낡은 조끼 안주머니에서 작은 물건을 꺼내어 주셨습니다. 고동빛 나침반이었습니다. 내 할아버지가 물때를 읽을 때 쓰시던 거다. 너는 이제 별을 읽는 항해를 하니까 필요할 거야. 그 나침반을 손에 쥐는 순간 저는 울컥했어요. 청보리도 바닷바람, 밤하늘, 파도 소리, 모든 것이 한순간에 떠올랐습니다. 파리에 도착한 첫날, 저는 숨을 쉬는 것조차 어색했습니다. 공기가 다르고, 사람들의 표정이 다르고, 말이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샤를린 박사님이 도착한 공항에서부터 저를 챙겨주셨지만, 택시 안에서 흘러나오는 불어 방송, 창밖으로 보이는 낯선 간판, 그리고 도시의 차가운 회색빛은 저를 완전히 위축시키기 충분했습니다.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욕실에 들어가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 다음 날 ESA 청소년 특별 인턴십 센터에 처음 출근했을 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영재 학생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I participate in the National Olympiad. I'm building a telescope at home. 그들의 말 속에 저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제 영어는 교과서 수준이었고 과학은 EBS와 도서관 책으로 공부한 게 전부였으니까요. 그날 제 이름이 호명되었을 때 저는 겨우 몇 마디만 겨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할 수 있었습니다. Hello, my name is Kim Harin. I'm from Korea, a small island called Cheongburido. I love watching stars. 그 순간 몇몇 아이들이 킥킥 웃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고 그날 저녁 다시 숙소 욕실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곳은 너무 멀고 저는 너무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 제 방의 협탁 위에 있던 별자리 노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거기에 적힌 것은 수학 공식도 과학 이론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오직 눈과 감각으로 관찰한 하늘의 언어였습니다. 청보리도에서의 파도, 별, 바람, 달빛. 그것은 누구에게도 배운 것이 아닌 제 삶 그 자체였어요. 저는 다시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교수님들이 내주는 과제는 대부분 수치 계산과 데이터 분석이었지만 저는 여전히 손으로 점을 찍고 별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직관적이라는 피드백을 받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별의 궤도 데이터를 활용해 항법 좌표 오차를 줄여보라는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시뮬레이터와 파이썬 코드를 이용해 예측값을 도출했지만 저는 몇 년 전 청보리도에서 적어놓은 해류 흐름 노트를 함께 펼쳐보았습니다. 별의 위치가 특정 패턴을 보일 때 조류의 흐름도 변화했던 기억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 두 데이터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자 놀랍게도 일정한 상관관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우연일 수도 있었지만 저는 그것을 믿고 교수님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교수님은 놀란 표정으로 노트를 들여다보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존의 해양 천문학 관점과 다릅니다. 해류 데이터와 별 궤도를 연동하는 모델은 시도된 적이 거의 없어요. 계속 연구해보세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기숙사 옥상에서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파리의 별빛 아래 저는 여전히 청보리도의 하늘과 연결되어 있었고 제 감각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누구도 믿지 않았지만 별만은 저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별과 바다, 시간과
공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위성항법 시스템이 가지는 오차 문제를 별을 통해 조정할 수 있는지를 실험했고, 샤를린 박사님은 제가 만든 별 항법 기반 항로 지도를 보고 직접 ESA 내부 평가에 제출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박사님이 저를 불러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린, 너희 모델이 심사를 통과했어요. 곧 정식 테스트에 들어갈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작은 항해는 드디어 세계를 향한 실질적인 출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ESA 내부 평가를 통과한 뒤 제 연구는 조금씩 공식적인 프로젝트로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별 항법 기반 해양 항로 예측 모델이라는 제목 아래 저희 자료는 ESA 산하해양 데이터 분석 부서와 협업 테스트 단계에 들어갔고, 몇몇 연구원들은 진지한 태도로 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모델은 왜 별을 기준으로 삼았나요? 위성 좌표보다 정확한가요? 아니면 보조적인 수단인가요? 처음에는 그 모든 질문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너무 과학적이고 계산적인 언어들이었고, 그들에 비해 저는 여전히 이방인 같았습니다. 하지만 샤를린 박사님은 제 옆에서 늘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린, 내 방식은 틀린 게 아니라 새로운 거야. 다른 사람이 너를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스스로를 의심하면 안 돼.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별의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 고정된 별의 위치를 기준으로 지구 위의 바다 이동을 예측할 수 있다면 선박 항로에도 응용할 수 있다는 저의 이론은 강한 신념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무렵 ESA의 공식 실험 프로젝트 중 하나에 제 모델이 선택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서양 해안 항로에서 별 기반 예측값과 기존 위성 항법 데이터를 비교하는 실험이었고, 결과가 잘 나오면 제 이론이 유럽항공안전청의 회의에 보고될 수도 있다는 말에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순조롭게 흘러간 건 아니었습니다. 시험 운영 중이던 어느 날 해양 기상 예보 오차가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예측한 해류의 방향이 실제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 모델을 적용한 구간이었기에 곧장 저에게 책임이 돌아왔습니다. 아직 실험 중인 모델 아닌가요? 위험 지역에서 적용하는 건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요? 과학적으로 검증된 모델이 아니라 감각적인 추론이라면 신뢰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그 말들을 들으며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연구 자료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날의 기상 조건이 너무 급격히 변했기에 오차가 커졌고 저는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당장 모든 테스트가 중단되었고 ESA 내부 온라인 게시판에는 제 이론에 대한 비판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샤를린 박사님도 조심스럽게 제게 말씀하셨어요. 하린, 지금은 침묵해야 할 때야. 너의 진심을 이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두가 그렇진 않으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시 청보리도의 파도 소리가 그리워졌습니다. 도서관 한 구석에서 혼자 노트를 꺼내 들었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제가 틀린 걸까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문득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리는 익숙한 목소리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버지, 저 실패한 것 같아요. 다 틀린 것 같아요. 하지만 아버지는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하린아, 바다는 늘 예측할 수 없는 거란다. 물살이 다르다고 해서 너의 나침반이 틀린 건 아니야. 바뀐 건 바다지. 내 감각은 그대로일 거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무릎이 풀리듯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동안 틀렸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흔들렸다는 게 더 정확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실험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문제는 예측값이 아니라 그날 발생했던 급격한 태풍 전조 현상이었습니다. 저의 모델은 원래 평시 기준으로 설계된 것이었고 기후 급변 상황에서는 그 변수까지는 포함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 사실을 발견한 저는 다시 ESA 데이터팀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기후 급변 조건이 포함된다면 제 모델의 적용 범위는 다시 계산되어야 합니다. 제가 보완하겠습니다. 이 대답에 처음엔 고개를 저었던 한 박사님이 제 말을 끝까지 들으시고 이마를 찌푸리며 말씀하셨어요. 고집이 센 줄 알았는데 인정할 줄도 아는군요. 좋아요. 개선안을 제출해보세요.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 저는 야간까지 연구실에 남아 기상 데이터를 반영한 보정 알고리즘을 설계했고
기존의 별 항법 모델에 기후 변수 자동 반응 모듈을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업은 정말 지난했지만 저에겐 희망이자 구원이었습니다. 그 무렵 ESA 내부 회의에서 제 연구 성과가 다시 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오차의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보정 방안을 제시한 저의 책임감 있는 자세가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샤를린 박사님도 조용히 제 어깨를 두드리며 웃으셨어요. 별빛은 흐릿해 보일 때 더 진실을 담고 있어요. 하린, 너는 그걸 보여줬어요. 그리고 마침내 저희 보완된 모델은 다시 실험에 투입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태풍 가능성을 고려한 동남아 항로에서의 테스트였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위성 모델보다 빠르게 위험 해역을 예측했고 정확도 역시 향상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실험이 끝난 후 ESA 본부에서 열린 정기 세미나에서 저에게 발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저는 차분한 마음으로 단상에 올라 별과 바다, 그리고 제 고향 청보리도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과학자가 아닙니다. 학문적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늘 바다와 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언어이자 삶이었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언어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날 발표를 마친 후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흔들리는 별빛 아래에서도 저만의 길을 믿고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요. ESA에서의 발표 이후 제 이름은 유럽 천문과학계의 몇몇 기관에서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화려한 성과나 노벨상 수상자들 사이에 낀 이름은 아니었지만 기이한 방식으로 별과 바다를 읽는 10대 소녀라는 수식어는 많은 사람들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샤를린 박사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린, 내 발표 이후로 여러 협력기관에서 너의 모델을 테스트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어. 특히 해양기후 관련 연구소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 저는 꿈을 꾸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이 모든 시작이 고작 청보리도 마을의 전망대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파도와 별빛을 바라보며 낡은 노트에 선을 긋던 그 시간이 누군가에게 학문으로 여겨질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저희 개선된 별 항법 기반 해류 예측 모델은 ESA의 공식 데이터셋의 보조 항법 시스템으로 등록되었고 저는 최연소 외부 공로 연구원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하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국제 항법 컨퍼런스에서 초청 발표자로 너를 선정했단다. 그 연락을 받고 저는 또 다시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박사들과 과학자들, 수십 년 연구한 전문가들 사이에서 청보리도에서 온 고등학생이 발표를 한다는 것이 상상조차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저는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겠다고요. 저만의 무대가 아니라 저를 키워준 바다와 섬과 아버지와 모든 작은 세계의 목소리를 들려줄 기회라는 걸요. 발표 준비는 쉽지 않았습니다. 논문 형식으로 정리된 자료를 다시 영문 슬라이드로 구성하고 고급 과학용어로 요약해야 했습니다. 저는 샤를린 박사님과 밤낮 없이 자료를 정리했고 도표와 지도, 파형 그래프, 위성 영상까지 모든 시각 자료를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발표 당일 전통 있는 회의실 무대 위에 섰을 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건 다른 무엇보다 고향의 밤바다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마이크를 잡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전라남도 안도 청보리도에서 온 김아린입니다. 제가 가진 과학의 언어는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언어는 오랜 시간 바다를 읽으며 자연과 호흡하며 얻어낸 감각입니다. 그리고 그 감각은 예감이 아닌 수백 건의 실제 데이터와 경험에서 온 것입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프레젠테이션이 아닌 이야기에 가까웠습니다. 수학이나 물리 공식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가 어릴 때 아버지와 함께 낚싯배를 탔을 때 별을 보고 조류의 방향을 맞췄던 기억, 달빛 아래 파도가 몰아치던 날 기록했던 노트들, 그 하나하나를 정리해 하나의 흐름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처음엔 조용하던 청중들이 점점 눈빛을 바꾸기 시작했고 발표가 끝나자 여기저기서 손이 올라왔습니다. 이 모델을 고위도 지역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프랙탈 형태로 움직이는 해안선과 별 좌표의 상관성에 대해 더 설명해 주세요. 저는 하나하나 성실하게 답변드렸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별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 자리를 놓치죠. 제 연구는 우리가 잊고 있던 기초를 다시 바라보자는 제안입니다. 별은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존재입니다. 발표가 끝난 후 한 노 교수님이 다가와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새로운 형태의 과학자입니다. 수식이 아니라 감각과 체험에서 출발해 그걸 논리로 전환해냈으니까요. 훌륭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너무나도 벅차올랐습니다. 제 존재를, 제 방식 자체를 처음으로 인정받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해 겨울,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이장님은 마중 나와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할인이가 진짜 별나라 사람이 되어 돌아왔구먼. 동네 분들께서 어찌나 따뜻하게 안아주시던지 그날따라 겨울바람이 하나도 춥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첫 번째 공식 연구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청보리도 스마트 항로 예측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제가 고안한 별 항법 기반 해류 예측 알고리즘을 청보리도와 완도 해역에 적용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지역 어촌계와 협업해 소형 어선 선장님들께 스마트폰 앱으로 간단히 예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었고, 저는 연구 책임자로 이 프로젝트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의심도 많았습니다. 어이, 그런 거 없어도 난 물살 보면 안다고. 과학이 바다를 이기겠어? 하지만 제가 설명회를 열고 시험 항로를 함께 타며 직접 결과를 보여드리자 점차 선장님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야야, 이거 진짜네. 너 진짜로 별로 길을 찾는구나. 그 말에 저는 울 뻔했습니다. 모든 노력이 보상받는 순간이었거든요. 지금도 저는 그 시스템을 계속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ESA, 한국해양연구소, 그리고 서울대학교와 협력하며 정식 논문으로도 준비 중이고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프로젝트의 일부로 제안을 올릴 계획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제 마음은 늘 고향에 닿아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밤이면 노트를 꺼내 별을 그립니다. 그것은 저에게 여전히 가장 오래된 언어이자 가장 정직한 진실이니까요.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별이 저를 이끌었던 것이 아니라 제가 스스로 그 별을 따라 걸어왔다는 걸요. 여기까지가 바다와 별을 통해 제 길을 찾은 한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조용한 섬에서 시작된 이 여정이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작은 어촌섬 청보리도에서 태어나 바다의 리듬과 별의 언어를 읽던 한 소녀가 결국 유럽 우주기구의 과학자들조차 감탄한 항법 이론을 만들어내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어부들을 위한 기술로 꽃피우는 이야기. 진짜 이보다 더 한국적인 감동이 있을까요? 이 사연은 성공기가 아닙니다. 누구나 태어난 곳에서, 배운 것에서 자신만의 언어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 그것을 보여준 진짜 대한민국의 딸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자랑스러운 한국의 이야기가 전 세계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실시간 감동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감동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